그동안에 잘들 사셨습니까? 네. 제가 뒤에서 들으니까 여기 고영 본부장님이랑 우리 현지 선생님이랑 마치 내가 무슨 신흥 종교 교주처럼 그렇게 뭐 얘기하고 있는 것에 제가 좀 명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단지 회원 중 한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 올림픽 표들 잘 아시죠? 운동선수들은 알겠지만은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이게 올림픽 표예요. 표입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주 몹시 아주 역겹고 심한 저항감을 느껴요.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 거듭거듭 일찍 이제 근대 과학의 합장 반배하겠습니다. 반배하십시오. 어디 그동안에 잘들 사셨습니까? 네. 제가 뒤에서 들으니까 여기 고영 본부장님이랑 우리 현지 선생님이랑 마치 내가 무슨 신흥 종교 교주처럼 그렇게 뭐 얘기하고 있는 것에 제가 좀 명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단지 회원 중 한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 올림픽 표들 잘 아시죠? 운동선수들은 알겠지만은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이게 올림픽 표예요. 표입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주 몹시 아주 역겹고 심한 저항감을 느껴요. 일찍 이제 근대 과학의 좌우명은 스피드였습니다. 속도예요.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이게 근대 과학의 이게 이제 이 좌우명의 표였어요. 그래서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콩코드라는 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합작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한동안 뭐 대서양을 횡단하고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이 초음속 비행기의 그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했던 그 초음속 비행기. 소리보다 더 빠른 비행기가 결국 공중 폭발하고 말아요. 이건 하나의 그 빠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정도의 속도가 필요한 것이 지나친 속도는 무해합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해로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무엇을 위해서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해야 됩니까? 이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또 앞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경쟁 심리는 아주 비인간적입니다. 아주 냉혹합니다. 이건 냉혹한 이기심이 작용한 겁니다. 한동안 우리 기업에서 인류가 아니면 뭐 살아남지 못한다. 뭐 이런 그 소리를 했는데 그 말도 아니에요. 우리 같이 뭐 2류, 3류짜리도 얼마든지 살아남습니다. 인류는 그건 불행한 거예요. 더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최고 가는 것, 인류 가는 것,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뭐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뛰어봤자 결국 제자리예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범하는데 흔히 도착지를 미리 생각해요. 그래서 오로지 도착만을 위해서 그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몇 시까지 어디 도착하겠다는 이런 그 집념 때문에 그 과정을 소홀히 해요. 목적만을 위해서 수단을 무시하기가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란도 거기서 온 겁니다.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몇 시까지 어디 가야 되겠다는
이런 그 생각 때문에 거기에 갇혀가지고 도중에 가서 도중에 풍경도 볼 줄 모르고 들녘도 내다볼 줄 모르고 그저 목적지만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삶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지나가버린 과거라든가 오지도 않는 불확실한 미래 쪽에 생각을 팔아가지고 현재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불행하다는 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사를 가지고 늘 되뇌어요.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되면 현재가 없습니다. 어떤 개선에 여유가 없는 거죠. 모든 일에는 뜸이 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뜸이 들 시간이 필요해요. 음식만이 아니고 일에도 그렇습니다. 빠르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뭐 우리 현대인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은 느긋하게 참고 기다릴 줄 몰라요.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밖에 몰라요. 이건 산업사회와 이 정보사회의 이게 맹점이에요. 각자 자기 방에 갇혀서 컴퓨터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사정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만 낳기 둘만 낳기 해가지고 아이들 뜻을 그대로 이제 즉각 그때그때 들어주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은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그 맥락에서 오는 겁니다. 참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농경사에서는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두니까. 하나의 씨앗을 뿌려서 꽃 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그런 사계절의 순환이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산업사회라든가 정보화 사회에서는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그런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참고 기다릴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움이 고일 여가가 없어요. 그리움이 고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움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향기입니다. 그리움이란 인간의 향기예요. 그런 시가 있죠.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눈같이 생긴 꽃이요. 뭐 어쩌고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 옆에서. 현대인들에게는 그리움이라든가 어떤 아쉬움 같은 게 없다고. 그리움이라든가 아쉬움이 고일 여가가 없어요. 뭐든지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뜸도 들기 전에 그저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각 컴퓨터 스크린에는 인간의 향기가 없습니다. 가상 세계의 접속에서는 편리함은 있어도 인간의 향기는 없습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그 향기는 배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단박에 이루려고 서둘리지 마십시오. 인간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묻혀서 꽃 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계절의 그런 순환의 질서가 필요해요. 여기는 기다림과 그리움이 동반됩니다. 살 줄 아는 사람들은 단박 움켜쥐기보다는 쓰다듬기를 좋아합니다. 목표를 향해 곧장 달려가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요. 문명은 이게 직선입니다. 비정해요. 문명은 직선이라고. 자연은 곡선입니다. 문명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 자연은 있는 그대로, 원래부터 있는 그대로예요. 직선은 여유가 없습니다. 이건 비정해요. 곡선은 푸근해요. 만약 우리 생애가 60년이 됐건 70년이 됐건 혹은 80년이 됐건 미래를 다 안다고 예상해 보세요.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해 보세요. 그건 세상 살 수 없어요. 싱겁고 불안해 살 수 없다고. 모르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또 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지 미래를 환히 안다고 해보세요. 그건 고통스러워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곡선은 조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직선은 조화, 균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곡선의 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삶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나름에 다 의미가 있다고. 또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면 사람이 안해집니다. 교만해져요. 남의 사정도 모르게 된다고. 지난날 우리 선인들의 느긋하고 여유 있는 유유자적한 생활 태도를 낙천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을 현대의 우리들은 다시 배워야 돼요. 앞서 살다 간 분들의 생활이 결코 낙후된 것이 아닙니다. 다 지혜로운 삶이었어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어떤 균형과 조화를 깨뜨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았던 겁니다. 때로는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고 가다가 쉬기도 하고 주막에 들려서 한 잔 걸치기도 하고 또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삶의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삶의 기술입니다.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만 달리다가 이 국도라든가 지방도로 달리면 훨씬 여유가 있잖아요. 둘레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요. 또 가다가 쉬는 거예요. 쉬기도 하고. 또 길을 잃고 어쩌다 헤맬 수도 있어요. 이런 삶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기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또한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이웃과 함께 사는 유대를 이루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한마디로 해서 죽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 출퇴근 시간 바쁠 때 달려보면은 한치 양보도 없이 서로가 앞서려고 그러잖아요. 만약 화장터나 묘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때 누가 그렇게 앞서겠어요? 서로 뒤처지려고 하지.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영혼의 밭을 가는 사람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죽으러 가는 사람이고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영혼의 밭을 가는 사람입니다. 경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자기 삶의 소재로 생각하고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고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가령 오늘 내게 어떤 언짢은 일이 있었다든가 할 때 그걸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 언짢은 일을 통해서 어떤 내 삶을 새롭게 이제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내가 남에게 언짢은 그런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름의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날 하루의 삶의 과제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세상 살아갈 만합니다. 그것을 속상해하고 언짢아하고 왜 우리 집안에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이지 좋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테니까 이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걸 극복하고 또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삶의 모든 일을 하나의 삶의 소재로 그날 하루 삶의 소재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하면서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이제 유희산매라고 그렇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유희산매. 아이들이 소꿉장난할 때 아무 잡념이 없잖아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어디서 기다리는 줄 모르고 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자체가 즐거워서 거기 몰입해요. 이걸 유희산매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뭐 육조스님 이제 이 법문 듣고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홀가분하게 살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홀가분하게 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그 일에 얽매이면 그 일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내가 즐겁게 하면서도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게 유의산매의 경지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경지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한 주제는 업에 대해서 이 얘기하려합니다. 업. 하도 세상이 모두 험하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 대해서 이 얘기하는 것도 이건 업이고, 또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에 주말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 이 얘기를 듣는 것도 하나의 업이 돼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업이 됩니다. 카르마. 이것이 다른 말 하자면 나를 형성해요. 내가 순간순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곧 나를 형성하는 겁니다. 잘 아는 화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100년 동안, 20세기예요. 지나간 100년 동안 세계 미술사에서 인간의 형상이 그려지지 않았대요. 20세기 들어서 인간의 형상이 화폭에 그려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림에서 자연의 형상이 사라졌대요. 인간과 자연이 20세기 그림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소리를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 화가가 뭐 이것저것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에 인간의 형상과 자연의 형상이 그림으로부터 사라졌대요.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물론 자코메티나 루오 등 극소수의 예술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작품의 주제에서 인간과 자연을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심상치 않은 하나의 암시예요. 거리의 풍경을 그리는 어떤 화가는 집과 거리만 그렸지 거기 전혀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린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이 없는 삭막한 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 시대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사라진, 자연이 말할 수 없이 짓밟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예술의 세계에서 인간과 자연이 사라졌다는 것은 적잖은 충격이에요. 하나의 도구처럼 인체는 다루면서도 인간을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 부재의 예술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중들이 어디 오두막에 떨어져서 혼자 산다고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홀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홀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서로가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 인자를 보세요. 사람 인자. 어느 하나 가지고는 설 수가 없다고요. 서로 받쳐주잖아요. 기대고 받쳐주잖아요. 사람 인자가. 서로 의지에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지 않고 많은 것에 의지해 삽니다. 뭐 지수화풍, 흙과 물과 바람과 물, 또 나무와 새와 짐승과 수많은 생물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요. 그러면서 커다란 어떤 생명의 흐름을 이룹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이런 그 도리를 모르고 인간 본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생태계라는 건 뭡니까? 모든 여러 가지 생명으로서 이루어진 그런 그 세계인데 인간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자연을 말할 수 이렇게 훼손시키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왜소해지고 위기에 처한 거 아닙니까? 부분에만 집착해서 전체를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에 공생공존의 틀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기가 지금 닥친 겁니다. 뭐 신문에서 봐서 잘 아시겠죠? 지구 환경 위기 그 시간이 지금 9시 15분이래요. 세계 각국의 환경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매년 환경 위기 시계를 발표합니다. 이건 이제 일본 아사히 그라스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환경 위기 시기에서 6시에서 9시 사이는 상당히 불안한 시간이고 9시에서 12시는 매우 불안한 시간이래요. 지금 우리 현실이 매우 불안한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 위기 시기가 가리킨 9시 15분은 사상 최악이래요. 지구 환경 파멸의 시간 12시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45분 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지구가, 우리 삶의 터전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뭐 기상이변, 말은 기상이변이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초한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식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이런 그 생활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은 지구가 21세기를 다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미국식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감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구를 몇 개 가지고도. 미국에서는 지금 화석연료 소비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전체 26%를 차지하고 있어요. 공해 주범이라고, 대기 오염의 주범이 미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스스로 억제하려고 교도 뭐 의정서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이 부시 행정부 들어가서 탈퇴해요. 균형과 조화로 이루어진 생명의 흐름을 무너뜨리는 결과는 거친 폭력으로 이게 드러납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뭐 침공,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무슨 화학무기는 전혀 없었는데 부실 들어서 이제 침공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폭력이에요. 저마다 이기적인 인간이 대해서 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뜸도 들기 전에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상세계가 곧 현실세계로 이어집니다.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던 사람이, 말짱 어른이에요. 아이가 아니고. 번번이 패배하자 화가 나서 상대편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잖아요. 뭐 얼마 전에 그게 뭐 뉴스에 나왔지만은. 또 한 고등학생은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같은 반 친구를 수업 중에 살해해요. 그런 폭력 영화를 인터넷을 통해 40번이나 보면서 폭력의 불을 지펴온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폭력의 업을 그렇게 익혀온 겁니다. 가상세계가 됐건 현실세계가 됐건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업이 된다는 거예요. 업이 그걸 업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업이 두터운 것을.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관성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의지로서는 그걸 막아낼 수가 없다고. 이게 업에 놀아나는 거예요. 업의 바람에 놀아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어떤 이성적으로 그걸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극장가에서도 뭐 폭력물이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서적인 영향을 생각해야 돼요. 이 흥에 성공했다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고 이런 그 폭력물이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정서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 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형성해요. 순간성의 나를 형성합니다.
치고 받고 쓰러뜨리고 짓밟고 죽고 죽이는 장면을 즐기면은 우리 기억의 필름 속에 찍혀가지고 어떤 잠재의식을 이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밭에 그와 같은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이 봐라 움트고 가지가 펼쳐지고 싹이 나고 이렇게 해서 예상 못했던 어떤 결과를 낳아요. 이것이 업의 파장이고 그 흐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죠. 잘 아는 그 대학 교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1학년 남학생이 여교수인데 같은 과 여학생을 아주 열렬히 사랑해요. 캠퍼스 커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학기도 지나기 전에 그 여학생은 다른 남학생이 좋다고 그를 버리고 떠나가요. 이 남학생이 자기 여교수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선생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고 편지를 써요. 시련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교수한테 저를 구해달라고 편지를 쓸 정도면 심각하겠죠. 남학생의 어머니는 마침 그 교수의 여고생 친구였대요. 한날 이메일로 이런 사연이 그 교수한테 보내옵니다. 실현당한 자식을 보는 게 이렇게 괴로운 줄을 몰랐단다. 저 싫다고 버리고 떠난 애를 못 잊어하며 밤잠을 설치고 끼니를 거르는 자식이 너무 밉고 그러면서도 어미 앞에선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 떠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사랑을 버린 죄에 대한 가품이 이렇게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다. 사랑을 버린 죄에 대한 가품이 이렇게 혹독할 줄은 몰랐다. 사연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실현당한 학생의 어머니는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그 당시 광주에서건 서울에서건 민주화 운동을 하던 어떤 남학생과 열렬하게 아주 연애를 하고 있을 때요. 그러다가 졸업과 동시에 오랫동안 사귀던 그 남자를 버리고 소위 조건이 좋은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죠. 이상과 현실이 어쩌고 하면서 버림받은 그 남자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자살 소동까지 벌였대요. 그런데 너무도 놀라운 사실은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 목숨 걸고 좋아한 같은 과 여자아이는 자신으로부터 버림받고 해외로 유학을 떠난 후 소식이 끊긴 예전 그 남자의 딸이었다네. 뭐 먹고 마시는 거야? 아니.